자, 여기 써놓은 거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거 같이 내가 쓰기 싫어서 거기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거기 봐봐. 자, 집합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지 얘들아?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이 뭐랬어?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었지? 괜찮아? 그리고 그 원소를 뭐랬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렀어? 원소라고 불렀었다. 괜찮아? 그럼 봅시다. 집합 다시 봐봐.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얘가 집합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 자, 83페이지 한번 보니? 83페이지. 자, 83페이지에 4, 8, 9부터 봅시다. 자, 거기서 볼게. 자, 다음 중 집합을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을 X로 표시하지. 자, 봅시다. 489번.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이라 했었지? 괜찮아? 그럼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들이 뭐 있지? 가깝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는 집합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맨 처음 것은 X가 되겠네. 괜찮니? 자, 두 번째.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그럼 두 자리 자연수, 그 수들은 뭐 있지?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제일 작은 거 몇 있어? 그렇지. 10, 11, 12, 13, 14 쭉 해서 어디까지? 그렇지. 99까지. 괜찮아? 그럼 그 수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라고. 얘는 집합이 되고. 그럼 일단 집합이니까 490번 동그라미다, 얘들아. 그럼 보고 있지, 지금? 좋았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그럼 키가 크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맞아? 뭐보다, 뭐 예를 들어 180보다 큰 것을 키가 크다고 하는 거지. 그럼 명확하지 않으니까 얘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자, 2보다 작은 소수가 있을까? 2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지. 소수는 뭐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를 소수라고 부르잖아. 괜찮아? 그러면 얘가 소수가 없지. 마지막에 소수가 없지. 그럼 얘는 집합일까 집합이 아닐까? 그래서 집합이죠. 원소가 없다고 해서 집합이 아닌 게 아니야. 명확히 말할 수 있잖아. 맞지?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492번은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하나 써봅시다. 자, 만약에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니? 집합이지. 그럼 여기 원소들이 뭐뭐 있어? 원소들 10의, 그렇지. 1, 2 괜찮지? 원소들이 이게 4개 있겠죠, 얘들아? 괜찮지? 자, 두 번째. 자,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 모임 집합이니? 집합 아니지? 괜찮죠? 자, 우리 학교 수학을 집합이니? 아니지. 수학을 잘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럼 우리 학교에서 모자를 쓴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니? 맞잖아. 그럼 모자를 쓰는 학생들 그 대상이 뭐야? 원소가 되겠지. 괜찮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자 1의 자리가 3인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니? 집합이지. 괜찮아? 그럼 그 원소들은 뭐뭐 있어? 3, 또 33. 더 적은 거 숫자 뭐 있을까? 그렇지. 13, 23, 33, 44, 점점점점 이렇게 엄청나게 많겠지? 얘는 그 원소들이 무수히 많겠다,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러면 집합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봅시다. 그 원소라는 그 박스, 원소라는 그 단어는 1번하고 2번 써있잖아.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에 속한다고 하면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죠. 괜찮아? 그 다음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집합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봐봅시다. 자,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할 거고,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할 거야, 얘들아.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내가, 자, 얘랑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같이 두 개가 집합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집합을 내가 대문자 A라고 하고, 이 집합을 내가 대문자 B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괜찮아? 그러면 3은 집합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괜찮아? 삼지창 기호. 그 삼지창이 뭔지 아니 얘들아? 그 저팔계인가? 그 서유기문 저팔계가 다니는 삼지창 갖고 다니니? 그게 삼지창. 그 삼지창 모양으로 생각하면 돼. 혹시 너희들 나라라 슈퍼보다 알아? 몰라? 와 대박. 그 맛있는 게 아니고 재밌는 만화를 읽었다니. 우리나라 만화 프로그램에서 역대급 만화라고 생각이 그게 그거거든? 나라라 슈퍼거든? 근데 지금은 안 하지. 너희들 만화는 너희들 뭐 봤어? 뽀로로? 지금은 뽀로로 다 보잖아. 그럼 좀 낫까?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넘어와서는 TV를 아예 안 봤지 너희들은. 그때 다 유튜브 봤을 거 아니야.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나 그거 모르겠어. 너희들 아니 신비 아파트 알아? 다들 오호. 아버님은 그거 뭐라지? 알 거야. 나를 슈퍼보다 많아. 거기서 저팔계는 원래는 저팔계가 삼지창 들고 다니는데 그 만화에서는 만화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소설인가? 아무튼 그걸 들고 다니는데 그 만화에서는 바주카포를 들고 다녀. 지금은 아무튼 왜 갑자기 삼지창 이야기가 나왔구나. 아무튼 그 너희들이 그 뭐라지? 너무 이러는 맨날 사람 같아. 일요일날 있거든? 7시에 아침 7시에 만화를 했을 때 나한테는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뭐지 통로가 많이 없었어. 핸드폰도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 TV만 만화를 볼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케이블 해가지고 엄청난 채널도 많잖아. 그때는 채널이 이 4개가 전부였어. 맨날 사람. 근데 이 KBS에서 아침 7시에 만화를 해. 아침 7시에. 그러면 내 또래는 엄청 어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야. 진짜. 그럼 6시에 하면 이때 한 6시나 6시 반 정도 되잖아. 그럼 이게 7시에 보내면 디즈니 만화도 못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이때 일어나면은 항상 일어났어. 진짜야.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교회는 안 가고 항상 그 교회 가라고 막 선물 같은 거 주잖아. 지금도 선물 같은 거 주지 않니? 교회 오라고? 나는 교회는 안 가고 이거 보고 잤어 다시. 뭐는 거야. 아무튼 그랬단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 3, 13, 23, 33, 43 이런 것들은 원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얘는 B의 원소 맞아요? 맞죠? 왜냐면 1인의 3인 원소는 B의 원소니까. 괜찮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들아? 어렵지 않지? 용어들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명제까지는 계속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니? 자 그럼 봅시다. 자 다시 쌤 쭉 넘겨볼까요? 자 530번 한번 풀어볼까? 530번 쉽죠? 정답 몇 번 나왔어? 4번 4개를 보면 괜찮지 얘들아? 괜찮죠? 자 533번 자 행렬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합 A는 성분 IJ 성분이 뭐라 했어? A, IJ라고 표현한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IJ는 마이너스 A, JI랑 똑같대 얘들아. 괜찮니? 단 뭐라 했어? I는 뭐야? 1, 2, J도 뭐야? 1,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 여기 IJ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몇 개야? I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고 J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니까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올까?
그렇지. 2 곱하기 2행렬 나오겠죠, 얘들아? 그럼 난 여기다 써볼게. A11, A12, A21, A22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이게 집합 A의 뭐야? 원소 형태인데 괜찮니?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대입해보자. 첫 번째 A11은 마이너스 A11 되는 거 맞아요? 괜찮지? 그 다음 A12는 마이너스 A21이랑 같아. 괜찮지? 또 2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1이랑 똑같은 거지? 또 IJ 둘 다 2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A2랑 같은 거잖아. 괜찮아? 그럼 얘 넘겨봐. 그럼 2 곱하기 A11이 0이니까 A11은 뭐 나와야 돼? 0 돼야 되겠지. 괜찮아? 같은 방법으로 얘 넘겨봐. 그럼 2 곱하기 A22가 0이니까 A22는 몇이야? 0 돼야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랑 얘랑은 뭐야?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럼 집합의 원소의 형태가 어떻게 돼? A11이랑 A22는 뭐야 돼?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0, 0이고 얘랑 얘랑은 뭐야 돼?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한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런 원소가 되는 것들을 고르래. 기억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이쪽이랑 이쪽이 1, 1이어야 되잖아. 1행 1열이랑 2행 2열이 0,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 이쪽이랑 이쪽이 부호가 반대가 아니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두 번째 리은은 안 되죠? 괜찮아? 디귿은 맞죠? 그럼 만족하는 원소는 뭐밖에 안 돼? 디귿만 정답이겠죠, 얘들아. 쉽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다시 앞으로 넘겨가 봅시다. 자, 거기서 집합의 표현이라고 써있지, 얘들아. 5-2에 집합의 표현이라고 써있잖아. 자, 집합의 표현을 한 것을 쭉 이렇게 썼어, 얘들아. 원래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쓰기 귀찮아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썼어, 내가.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돼. 자, 뭐라고 썼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제시법. 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괜찮니?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봅시다.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소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뭐냐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뭐라 했어? 가로, 중가로 안에 일일이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집합 A를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 하면은 그 원소들이 뭐랬지? 1, 2, 50이라 했었지? 괜찮아? 그럼 이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중괄호 표시하시고 그 안에 원소들을 하나씩 쓰면 돼. 동의하니? 자, 그런데 집합을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되거든? 자, 원칙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첫 번째 그랬어.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50을 쓰든 1, 2, 15를 써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막 써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보통 눈에 보기 편리하게 작은 수부터 쓰는 게 좋겠지, 얘들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랬어?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고 했었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 원소가 1, 2, 50인데 얘를 1, 2, 50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같은 거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고, 얘들아. 괜찮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자, 세 번째 뭐랬어?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뭐랬어? 점점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봅시다. 자, 여기 집합 B를 봐봐. 자, 1의 자리가 3인 자연수의 모임을 했잖아. 괜찮아? 근데 그 원소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지? 괜찮아? 그럼 얘를 뭘로 표현할 거냐면 원소 나열법을 표현하시면 3, 13, 23, 33 그러면 뭐야? 규칙이 1의 자리가 3이구나 보이지 않니? 그럼 그 뒤에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겠지? 됐나요? 도윤됐어? 도윤됐습니까? 네. 대답 좀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봅시다. 조건 제시법. 자, 조건 제시법 뭐라고 써냐면 집합의 각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이 집합 기호, 그러니까 즉 중괄호 기호 안에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표현한다. 이게 조건 제시법이거든. 자, 그럼 그 예를 들어볼게. 자, 얘가 집합 A인데 그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 집합 A는 X바, 이 바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원소 형태, 여기는 이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쓰는 거야, 얘들아.
괜찮니? 이 집합 A는 원소가 이게 X인 거야. 괜찮아? 근데 그 원소는 뭐냐면 10의 약수들이래. 괜찮니? 그러면 집합 B를 만약에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집합 B는 X가 X든 1의 자리가 뭐인? 3인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 X가 원소인데 그 원소는 뭐라고? 1의 자리가 3인 자연수를 뜻한다. 괜찮아? 근데 여기를 굳이 X를 안 쓰고 여기를 Y 뭐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얘들아. 괜찮아? 그건 너희들 선택이야. 괜찮겠니?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조건대시법. 자, 세 번째 여기 뭐라고 썼어? 벤 다이어그램을 했었지? 이 벤 다이어그램은 누가 만들었을까? 벤이 만들었어요. 벤 아저씨야. 자, 그런데 집합과 그 집합 속에 그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집합과 그 집합 속에 속하는 원소를 원이나 직사각형 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 했지.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집합 A라고 표시하시고 그 안에 원소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언제 이용하냐면 증명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이용하거든.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 같은 거 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때 또 보여줄게요. 괜찮죠? 아무튼 표현하는 방법 몇 개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조금만 더. 자, 여기 조건대시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거든. 조건대시법. 자, 한번 봅시다. 자, 집합을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항상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를 넣을 수 있어. 자, 한번 볼게. 자, 집합 B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조건대시법이 이렇게 주어졌다 해봅시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원소가 뭐지? 2x가 원소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 x가 갖는 공통된 성질은 뭐야? 6의 약수를 있었잖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수들은 뭐뭐 있어? 1, 2, 3, 6이 있지? 그럼 원소들은 여기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1, 2, 3, 6을 대입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럼 원소 맨 처음 1 대입하면 몇이야? 2. 괜찮아? 2 대입하면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들아? 괜찮지? 자,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여기를 x 더하기 y라고 해서 여기는 자, 이렇게 써볼게. 괜찮아? 자, 원소의 형태는 뭐야? x 더하기 y가 원소의 형태지. 이 집합시에. 괜찮아? 근데 x는 뭐래? 1의 약수를, 아니 3의 약수를 했었잖아. 그리고 y는 또 3의 약수를 했었잖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뭐 있어? 그렇지. 1, 3. y가 될 수 있는 수도? 그럼 얘네들의 합 형태로 표현된 게 집합시의 원소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생각. 자, 여기서 만약에 1이 됐어. 그럼 x, y가 있어요. 자, x가 될 수 있는 게 1, 3, y가 될 수 있는 것도 1, 3이지 얘들아. 더해볼 거야. 그럼 여기 1 되면 여기 몇이야? 더하면 2 되겠지. 그럼 여기는 4. 그 다음 여기는 6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 근데 원소는 같은 걸 중복해서 쓴다고 해서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했어. 쓰지 않는다 했었지. 그러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어떨 수 있어? 원소들은 2, 4, 6 이렇게 3개 있겠죠, 얘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조건제식으로 표현하는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몇 개만 이렇게 썼어, 얘들아. 괜찮겠죠, 얘들아? 아무튼 너희들이 뭐 하면 돼?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서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왜? 원소나열법은 원소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문제를 바꿔서 다 볼 거야. 대부분 문제들은. 괜찮지? 조건제식으로 나타낸 것들은 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문제 풀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넘겨서 문제를 봅시다. 자, 534번 너희들이 한번 해볼까요? 534번.
쉽죠? 이런 것만 풀면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534번 몇 번이야? 3번? 3번 맞아요? 자, 3번 괜찮지? 자, 우리 536번 볼까? 536번 봅시다. 자, 집합에 있는 원소 50, 15, 25, 20, 25를 조건 대시법으로 나타내면 x가 x는 네모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이다 이렇게 나왔지. 괜찮아? 그럴 때 네모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셔놨다.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뭐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랑 똑같아. 일단 제일 작은 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26부터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26부터 쭉쭉해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보면 되잖아. 그럼 26 가능하고 27 가능하고 28 가능하고 언제까지 가능해? 30까지 가능하겠지. 왜냐면 31보다 작은 자연수, 작은 우의 배수는 5까지 포함돼. 30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가능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30까지 가능한 거지. 그럼 네모 안에 될 수 있는 수는 뭐부터? 26부터 어디까지야? 30까지 가능하겠지 얘들아. 괜찮니? 그럼 개수 셈이 몇 개일까요? 26부터 세봐. 26, 27, 28, 29 5개죠? 30 괜찮지? 실수하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자, 그 다음 유형 3번 뭐라고 써있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얘들아. 자, 거기 있는 내용도 좀 설명을 할게요 얘들아. 욕심내지 말고 많이 나가지 말자. 아닐까? 많이 나갈까? 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는 거 제일 빠르네. 자, 볼게요.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 써있지 얘들아. 괜찮니?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야. 원소의 개수가 뭐한 개? 유한계인 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무한계인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할 거야. 괜찮니? 그럼 아까 생각해봐. 내가 아까 집합 A, B를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집합 A가 뭐냐면 원소가 x가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x가 10의 양의 약수였었지. 괜찮아? 그럼 원소가 몇 개였어? 4개였었잖아 얘들아. 그런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유한집합. 괜찮지? 무한집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무한집합 뭐라고 했었냐면 x가 x는 1의 자리가 뭐니? 3이. 괜찮아? 그걸 집합이면 원소들이 뭐야? 3부터 해서 쭉 해서 무수히 많겠지? 괜찮아? 그렇게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를 거라고.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 공집합이라는 걸 설명할게요 얘들아.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괜찮니? 얘가 공집합의 기호야. 괜찮아? 자, 그리고 자, 유한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있겠지?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집합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이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NA 이렇게 쓸게 얘들아. 이 N이 넘버의 약자 얘들아.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돼. 괜찮지? 그럼 아까 전에 집합 A가 1, 2, 50이라고 하시면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지? 4개.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몇 개야? 그렇지. 빵 내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지?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야 얘들아. 빵개.
괜찮지? 그래서 공집합보다 유한집합이다. 괜찮니? 자, 그러면 책이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자, 너희들이 539번을 해볼까요? 539번을 한번 해봅시다. 539번. 잘 풀만하죠, 얘들아? 자, 450번 한번 볼까요? 자, 집합에서는 내용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수학 4 내용이야.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자, 540번. 540번에서 450번이었는데. 자, 540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는 2x 빼기 3x. 자, 우리 뭐야? 이 s는 이 1차 방식의 해가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집합 s의 원소가 되는 거지, 얘들아? 괜찮아? 그럴 때 그랬어. 얘가 무슨 집합이 되도록? 무한집합이 된다 했잖아. 그럼 무한집합이 되는 것은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무수히 많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럼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어떨 때 무수히 많았지? 자, 그럼 집중 봐봅시다. 나 좀 봐봐. 자, 이런 형태가 1차 방정식이었었잖아, 얘들아. 그럼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지? 나눴었잖아. 그래서 x는 뭐라고 했어? a분의 b를 구했었지. 괜찮아? 그럼 나누려면 0이 아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분모 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0이 아니면 그때 해는 뭐가 되냐면 x는 뭐가 나와? a분의 b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오는 거죠,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런데 a가 0이라 해볼게, 얘들아. a가 0. 그럼 식이 뭐가 돼? 0 곱하기 x는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럴 때 b 값이 만약에 0이 아니고 b 값이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b 값이 0이 아니라 해봐. 자, 그럼 x는 어떤 걸 대입해도 왼쪽 식은 무조건 뭐지? 0 되지. 근데 여기 b는 0이 아니래. 그 왼쪽 식은 0이고 오른쪽 식은 0이 아니야?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다 성립하지 않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되겠지, 얘들아. 만족하는 값이 없는 거니까. 동의합니까? 자, 그 다음에 b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x를 어떤 걸 대입해도 왼쪽에는 뭐랬어? 항상 0이 됐었지. 근데 오른쪽 b도 뭐였어? 0이잖아. 그럼 b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하던 간에 항상 등호와 등식이 성립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때는 뭐가 돼? 해가 무수히 많겠죠? 괜찮지? 그러면 즉 일단 해가 없거나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를 보냐면 해가 뭐야? 특수한 경우를 뜻하는데, 해가 특수한 애를 가지려면 무조건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겠지? 괜찮아? 근데 특수하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 b값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얘가 무한집합이 됐어. 1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1차 방정식 어떻게 해야 돼?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정리해야 되겠네. 괜찮아?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여기 넘겨. 그러면 4x 빼기 2bx는 상수분 넘기면 15-3이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지? 그럼 여기 4 빼기 2bx가 뭐가 돼야 돼? 15-3a인데 얘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 조건에 의해서 얘도 뭐가 되고 0 되고 얘도 0 돼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b값 몇이야? 2, a값은?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지? 집합이지만 어차피 무슨 문제였어? 결국 1차 방정식 문제잖아. 근데 두 개 보내서 제곱에 더했으니까 정답 몇이야? 29가 정답이겠니?
자, 유형 4번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라 써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내가 뭐라고 썼냐면 좀 볼게. 자, 이거. 자, 얘 구분이 나왔었어. 자, 뭘 썼냐면 처음에 첫 번째. 자, 얘를 썼어. 자, 그럼 집합 기호안에 뭐가 들어갔어? 공집합이 들어갔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이 집합의 원소는? 이 집합의 원소가 0이야? 1이요. 1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1이 있어, 어디 있어? 아, 공집합. 그렇지, 공집합의 원소잖아, 얘들아. 괜찮아? 공집합이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 지금.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 그냥 공집합이네?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렇지, 빵개잖아. 공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부른다면서. 자, 얘는 집합 기호 안에 누가 있어? 0 있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 원소가 뭐야? 0이잖아. 괜찮니?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n 공집합 이렇게 썼어. 그럼 얘 원소 개수 몇 개? 그렇지, 한 개. 괜찮아? 그 한 개의 원소가 뭐라고? 공집합. 동의합니까? 두 번째, 공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 몇 개? 그렇지, 빵 개요. 공집합 정의. 자, 그 다음 여기는 집합 0의 원소의 개수는 그렇지, 한 개. 0이 원소 하는 거이지. 헷갈리지 말라고. 괜찮죠? 우리 지금 본인 헷갈렸는데. 헷갈려? 괜찮아? 자, 그러면 542번 한번 풀어봅시다. 너희 지금 542번 한번 풀어봐. 지금 헷갈렸는지 안 헷갈렸는지 한번 봅시다. 542번. 승민 됐어요? 자, 우리 상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얘들아? 상문제 다들 풀었지? 같이 하셔도 괜찮지? 자, 545번 봅시다. 자, m을 자연수로 했을 때, 자, am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x와 x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자, 이렇게 된다,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럴 때 NAK는 NA16 플러스 NA27. 자, 이거일 때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하실 때 당시. 자, 그럼 해봅시다. 자, A16을 구할 거야. 그럼 여기 M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16이 들어간 거지? 그럼 X가 X는 4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렇지, 4개인 거 괜찮아요? 괜찮지? 자, A27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A27의 원소의 개수는 M자리에 뭐 대입해야 돼? 27 대입해야 되지? 그럼 X가 X는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인데 루트 27은 5점 몇몇몇인 거 괜찮아? 그럼 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5개. 그러면 즉 얘가 몇이야? 9대겠죠, 얘들아? 괜찮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만족하는 K 중 K값이 제일 작으려면 이 AK는 뭐야? X가 X는 루트 K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9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만족하는 K 중에 제일 작은 수는 몇? 80? 몇부터? 그렇지, 81부터 가능할 거 아니야. 루트 81이 9니까. 괜찮아? 그럼 루트 81부터, 그러니까 81부터 될 수 있는 거 82도 가능하면 언제까지 가능할 거야, 얘들아? 100이면 몇이야? 여기가 100이라고 해봐. 그럼 10대지. 그럼 12의 자연수가 몇 개 나와? 10개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럼 100 전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해? 그렇지, 99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거 개수 되면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지? 개수될 때는 81부터 99 등호 둘 다 들어가면 뺀 다음에 플러스 1. 한쪽만 들어가면 그냥 빼기, 둘 다 들어가면 빼기에서 빼기. 괜찮지? 근데 둘 다 들어갔으니까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그럼 81 빼면 몇이야? 18인데 1 더해줘야 되니? 그럼 개수 몇 개? 19개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다. 자, 우리 그러면은 자, 그래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 유형 5번 봅시다. 새로운 집합 구하기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자, 거기 548번 한번 봅시다. 548번. 자, 두 집합. 자, A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1, 2, 3, A. 자, 집합 B는 2, 4, 6. 자, 집합 X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2X 플러스 Y고 여기는 X는 A 그 다음에 Y는 B 이렇게 돼 있다. 괜찮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NX 즉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7개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지. 괜찮아? 그 봅시다. 자, 일단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집합은 원소날법으로 표시했는데 원소날법의 원칙이 뭐였냐면 각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했었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A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괜찮지?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네. 괜찮지?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집합 X 원소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됐잖아 지금. 그럼 이 원소를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러면 일단 이 X를 뭐 해? 다 두배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두배한 것들이 뭐야? 2, 4, 6, 2의 2지 얘들아. 괜찮아? 그리고 B에는 뭐 있어? 2, 4, 6 있지 얘들아. 그럼 얘네들 다 뭐해서? 더해서 다 나야 되잖아. 괜찮지? 근데 그게 개수가 몇 개가 돼? 7개가 돼야 되겠지? 동의합니까? 그럼 하나씩 나열해보자. 자, 그럼 얘랑 일단 2랑 이렇게 하나씩 다 2를 더해볼게. 그럼 될 수 있는 뭐 있어? 4, 6, 8 뭐 있어? 2A 플러스 2 있겠지? 그 다음에 또 4랑 하나씩 다 더해볼 거야. 그럼 맨 처음 뭐야? 이런 거 하면 6, 그 다음 8, 10, 2A 플러스 4 되는 거 맞아야 되나? 또 6이랑 다 더할 거야. 그럼 여기는 8, 10, 12, 2A 플러스 6 있죠, 얘들아. 괜찮아? 근데 이걸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는데 같은 거 중복하면 안 된댔으니까 여기 6 하나 지우가 똑같은 거 8 똑같이 중복되는 거 사라지고 10도 중복되는 거 사라지잖아. 괜찮아? 그럼 일단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 4, 6, 8, 10, 12 쓰고 2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플러스 6 이렇게 쓸 거라고 얘들아. 근데 이렇게 쭉 다 나열해 보니까 원소가 총 몇 개야? 도윤장이 몇 개야? 그렇지, 8개지 얘들아. 근데 원소 개수 몇 개랬어? 7개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네들끼리 서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 3개 중 하나는 뭐야 돼? 겹치고 나머지 그냥 겹치지 않아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3개 중 2개는 겹치지 않아야 돼. 만약에 얘네 2개가 겹치지 않았다고 얘가 겹쳤다고 해봅시다. 괜찮아? 그럼 얘가 겹치면 무중에 둘 중에 하나는 또 겹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얘가 2라고 얘가 4라고 생각해봐. 괜찮아? 그럼 얘네들이랑 다 몇 차이 나? 2 차이 나는 거 뭐야 얘들아? 그럼 만약에 얘가 4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돼버리잖아.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생겨? 2개 생기니까 안 되지. 또 얘가 만약에 6이라 해봐? 그럼 겹치는 게 몇 개야? 4, 6, 8이니까 겹치는 게 3개 돼버리니까 안 되지. 괜찮아? 그럼 겹치는 것은 가운데는 겹칠 수가 없어 얘들아. 괜찮니? 그럼 겹치는 원소가 모이거나 맨 앞에 있는 게 겹치거나 아니면 맨 뒤에 있는 게 겹쳐야 될 거라고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겹치고 싶어? 괜찮아? 그럼 맨 앞에 겹쳐야 돼. 이거 하나만 겹치려면 이 수가 뭐가 돼야 될까? 4? 그렇지, 12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4가 겹치면 나머지 얘랑 이거는 뭐가 돼? 6, 8이 돼버리는 거니까. 괜찮아?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12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겹치려면 누가 돼야 돼? 얘가. 그렇지, 얘가 4가 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런데 얘가 4면 A 값이 몇이 나와? 마이너스를 내야지. 근데 A가 뭐랬어 아까 전에? 자연수 됐었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는 모순이 되겠다. 괜찮지? 그럼 만족하는 건 뭐야 돼? 얘가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 값 몇이야 정답? 그렇지, 5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니? 자, 요거는 너희들 쌤 B에 해당되는 거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쌤 B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중등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중국대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총 몇 개? 11개잖아. 아, 영상. 했어? 그건 안 돼. 됐어요. 자, 얘들아 한번 해봐. 하면 나올 것 같아. 민근 나왔어? 그랬어?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한 48분이거든? 여기서 일단 멈춰서 쉬었다가 하자, 얘들아. 쉬었다가 질문 받고 그 다음부터 질문 나갈게요.